오늘 영상 하나로 코인과 퓨처스 단타의 핵심 5가지를 한 번에 잡게 해드리겠습니다. 초보가 길을 잃지 않게 복잡한 말은 걷어내고 바로 실전에 쓰이는 순서로만 깔끔하게 정리해요. 첫째는 초보도 거래할 수 있게 아주 쉽게 코인 거래 따라 하는 방법입니다. 가입부터 주문 넣는 감각, 포지션 잡는 흐름까지 손이 먼저 외우게 만들어 드릴게요. 둘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한때 크게 화제가 됐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이야기의 핵심 패턴을 배울 것만 뽑아. 셋째는 코인 거래할 때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단타는 수수료가 이빨처럼 계속 갉아먹기 때문에 여기서 승부가 갈립니다. 넷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 원씩 꾸준히 벌었다고들 말하는 단타 방식의 구조를 수익 보장이 아니라 왜 그런 그림이 나오는지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다섯째는 첫 거래 때 내 돈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그 돈으로 거래 연습까지 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엔 이게 생각보다 큰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이랑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한 번에 정리해뒀습니다. 영상만 보지 마시고 고정 댓글도 꼭.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벤트 100달러로 단숨에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돈을 넣지 않고도 코인 거래를 공부해 볼 수 있고 레버리지로 타이밍이 맞으면 몇백만 원까지도 경험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럼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냐? 길게 말 안 하겠습니다. 딱 10년 전 1,000만 원을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넣었다고 가정하면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올랐으니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지금 대략 2,160만 원 정도가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뒀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거고 2026년 기준으로는 대략 5,160만 원 수준이 됩니다. 금은 느리지만 단단하죠.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에 올라탔다고 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시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흐름은. 그런데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상상급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 한 줄만 봐도 왜 코인인가가 직관적으로 박힙니다. 더 무서운 건 구조입니다.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르면 롱으로, 내려가면 숏으로, 방향만 맞추면 양쪽에서 수익을 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세금 이야기는 나라와 시점, 개인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거래소 선택을 할 때 세금 처리 난이도까지 같이 보면서 유리한 구조를 찾으려고 해외로 눈을 돌리는 건 사실입니다. 또 하나,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제한이 많지만 해외 거래소는 레버리지가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이 있어도 100배 레버리지를 쓰면 5천만 원 규모로 베팅을 하는. 자금이 작은 분들에게 레버리지는 확대경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물론 30억 이상 굴리는 분들은 레버리지가 굳이 필요 없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작은 돈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없이 큰 수익을 만들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거래소 고르기입니다. 차트 공부보다 먼저 수수료 지원, 입출금 구조부터 제대로 깔아야 오래 갑니다. 지금도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유는 딱 3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막혀 있고 해외는 100배까지 열려 있습니다. 50만 원으로도 5천만 원 규모를 다룰 수 있으니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타는 거래 횟수가 곧 비용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낮을수록 생존 확률이 올라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 처리 방식입니다. 어떤 곳은 세금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 의무는 개인 거주지와 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국내와 해외의 과세 신고 환경이 다르다 보니 선택 포인트가 됩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뒀습니다. 오늘은 이름보다 비교 기준을 먼저 머리에 넣으세요. 이제 대형 거래소들의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대형 거래소에서 거래 수수료가 0.00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치고 20배 레버리지로 포지션을 잡으면 실거래 규모는 2억 원입니다. 여기에 0.005%면 한 번 들어갈 때 약. 그런데 우리는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다. 매수 매도 2번 붙으면 대략 22만 원이 수수료로 새는 셈입니다. 한 번 클릭했는데 22만 원이 증발하는 느낌 상상되시죠?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이건 실력이 아니라 시작부터 지는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낮은 거래소를 고르는 게 전략입니다. 여기서 수수료 꿀팁이 나옵니다. 보통 거래소는 지정가로 체결을 기다리는 메이커가 더 싸고 바로 체결시키는 테이커가 더 비싼 구조가 많습니다. 같은 매매여도 비용이 달라져요. 또 가입 경로에 따라 수수료 할인 등급이 붙거나 거래량에 따라 단계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에 최대 할인 방법을 따로 정리해 둔 거고요. 초보는 이걸 놓치면 출발선부터 불리합니다. 그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기준은 5가지입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싼지, 거래가 얼마나 쉬운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그리고 원화로 바로 입금이 가능한지입니다. 제가 A 거래소라고 부르는 곳과 대형 거래소 4곳을 같은 잣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수수료부터요. A는 0.01%, 바이비트는 0.00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로 정리됩니다. 거래 방법의 간편함은 초보 기준으로 체감 차이가 큽니다. 기능이 많으면 좋지만 처음엔 복잡해져요. 그래서 주문창이 단순한지, 버튼이 헷갈리지 않는지도 비교 기준에 꼭 넣어야 합니다. 한국어 지원은 A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쉽지 않습니다. 초보일수록 상담 한 번이 생명줄이 됩니다. 레버리지는 A가 200배, 바이비트가 100배, 비트겟이 125배, 바이낸스가 125배입니다. 레버리지는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선택지가 넓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화 입출금은 A는 가능하다고 보고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보통 원화 직입 출금이 어렵습니다. 이 차이가 초보에게는 번거로움과 시간 비용으로 이어집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수수료 할인과 $100 이벤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영상 보면서 바로 적용할 분들은 고정 댓글부터. 이제부터는 진짜 실전,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진입 타이밍이 곧 성적표입니다. 먼저 개념부터 짧게요.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매수 쪽에 베팅하는 겁니다.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하락 쪽에 베팅하는 겁니다. 롱은 아무 때나 잡는 게 아닙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뚜렷하고 고점이 점점 높아지며 밀어올리는 힘이 보일 때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는 걸 골든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초보가 보기에도 흐름이 위로 바뀌었다는 신호로 자주 쓰임.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늘면 시장에 신뢰가 붙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경우 상승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롱 쪽 확률이 올라갑니다. 뉴스는 불쏘시개입니다. 규제 완화 소식, 큰 기관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뉴스는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재료가 붙을 때 롱이 힘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숏은 하락 추세에서 빛납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반등이 와도 힘없이 눌리는 패턴이 반복되면 숏 포지션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하고 하락 신호로 해석합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방향성 판단에 꽤 도움됩니다. 또 하나, 가격이 억지로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조심해야 하고 숏 관점이 살아나는 구간이 나오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을 부릅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정책 압박 같은 이슈가 터지면 공포가 퍼지면서 가격이 꺾일 수 있고 숏 전략이 유리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은 보조 지표를 잘 쓰면 길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가 있습니다. 초보도 과열과 침체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어요.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단기적으로는 숏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30 이하면 과매도로 보고 되돌림을 노리는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 맥디나 볼린저 밴드를 쓰면 시장의 변동성과 트렌드를 더 또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은 특정 시점에서 롱과 숏을 잡을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겹칠 때 확률이 올라가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겹칠 때 유리합니다. 감이 아니라 근거를 쌓는 게 핵심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중학생 단타 사례에서 배울 건 딱 하나입니다. 큰 돈을 꿈꾸기 전에 작은 원금으로 매일 같은 규칙을 지키며 반복했다는 점이에요. 단타는 운보다 루틴이 이깁니다. 그래서 300만 원으로 시작한다면 한 번에 올인하지 말고 포지션을 잘게 쪼개서 연습하세요. 진입 청산을 분리하고 수수료까지 포함한 손익을 기록하면 실력이 빨리 붙습니다. 그리고 AI 단타는 예측보다 정리에 강합니다. 뉴스 요약, 변동성 큰 구간 추출, 자주 나오는 패턴 알림 같은 걸로 판단을 보조반을 예를 들어 AI에게 오늘 비트코인 관련 이슈를 세 줄로 요약하게 하고 차트에서 거래량 급증 구간만 표시하게 하면 초보가 놓치던 신호를 훨씬 빨리 발견합니다. 다만 AI가 버튼을 대신 눌러주진 않습니다.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구조여야 오래갑니다. AI는 내 눈을 선명하게 만드는 돋보기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초보 따라하기 흐름을 잡아드릴게요. 거래소 가입을 하고 보안 설정을 끝내고 소액으로 주문창 감각을 익힌 뒤 아주 낮은 레버리지부터 시작합니다. 첫 며칠은 수익을 목표로 하지 말고 손이 실수하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문 타입을 바꿔보고 지정가와 시장가 차이를 느끼고 청산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만 이해해도 반은 끝입니다. 그 다음은 한 가지 기준만 정해서 반복합니다. 예를 들면 상승 추세에서만 롱, 하락 추세에서만 숏 이런 식으로요. 규칙이 단순할수록 초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00 이벤트 활용법입니다. 내 돈을 넣지 않고도 포지션을 열어보며 감각을 익히는 실습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욕심내지 말고 기록하고. 오늘 내용이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정 댓글에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 이벤트 링크를 정리해뒀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